주화 주세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투매 장세로 인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배당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쌤이 이전에도 배당주 투자 방법을 강의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름 보너스라고 불리는 중간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수급이 이동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배당주는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배당주는 수익률 변동성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배당 수익률이 반대로 올라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배당 수익으로 주가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배당주는 증시가 하락할 때 투자하는 대안 투자로 부상하게 된 거죠. 물론 배당주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 배당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배당은 기업이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시기에 따라 결산 배당, 중간 배당, 분기 배당 등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 중 중간 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에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6월 기준 1회 지급 후 기말 배당까지 총 연 2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 말 기준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배당금은 통상 7, 8월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름 보너스라고 불리곤 합니다. 지난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장사 55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21개사 등 총 76개사가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분기 배당 정책이 확산되면서 중간 배당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간 배당은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분기와 중간 배당의 장점은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 효과가 덜하다라는 것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배당주 투자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배당을 받는 만큼 배당락일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같은 배당금이라도 1년에 2번 내지는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게 되면 이 배당락 효과도 그만큼 희석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존재하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잠깐 투자하는 것보다 이 분기, 중간 배당을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중간 배당 종목을 알아보려면 세이브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주식 탭에서 배당 정보, 배당 내역 전체 검색에서 배당 기준일을 중간 배당 기준일인 6월 30일 전후로 1개월을 설정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간 배당 예상 수익률 순위 1위는 리서치 전문 업체인 엠브레인이 3.71%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그리고 2위는 지난해 중간 배당금 기준으로 현재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영어교육 업체 크레버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주당 1,000원의 중간 배당을 실시한 크레버스는 올해 6월에도 1,000원을 중간 배당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17일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3.65% 정도입니다. 중간 배당 예상 수익률 3위인 리드코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당 300원의 중간 배당을 실시하면 배당 수익률은 약 3.5%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게 이 기업들 모두가 주가가 하방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혹해서 매수하셨다가 주식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지난해 배당을 실시한 기업 중에서 증권, 업종 등 금융 관련 종목들이 배당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은행주의 경우는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안정된 이익 흐름을 기반으로 배당 확대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주주에게 지급한 총 배당금은 3조 7,505억 원,
코로나 팬데믹으로 배당을 줄였던 2020년 2조 2,929억 원보다 1조 4,576억 원이나 급증했는데요. KB금융의 주당 배당 금액은 2,940원, 배당 성향은 25.97%로 가장 높았고요. 하나금융은 3,100원, 우리금융 900원, 신한금융 1,960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역대급 실적을 쌓은 금융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성향을 최고 30%까지 올릴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중간 배당 또는 분기 배당을 정례화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한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KB금융지주도 지난 4월 22일 분기 배당을 정례화했는데요. 이 KB금융은 1분기 배당으로 주당 배당금 500원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2월에는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 우리금융지주 역시 올해 주주총회에서 중간 배당 기준일을 6월 30일로 명시하도록 정관을 바꾸기도 했죠. 금융당국의 완화된 정책 기조 역시 금융주주의 적극적인 배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의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를 해왔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책사로 불리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배당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군과 비교해서 주주들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업종 중 하나로 거론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가 달라진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이 높아질수록 주주 환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지주의 경우 앞서 얘기한 고배당주보다는 장기 투자 시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시세 차익과 함께 배당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당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보통주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선주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한데요. 우선주는 보통주처럼 의결권이 없는 대신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유가 수혜를 받는 S-오일의 경우 실적 개선에 따라 중간 배당금도 지난해 주당 1,000원에서 올해는 2,000원으로 올릴 거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또 보통주 기준으로 예상 배당 수익률은 1.7%지만 우선주 기준으로는 2.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S-오일은 중간 배당 우선주에 대한 단순한 예시로 제가 들어드린 거였고요. 이처럼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서 중간 배당금을 주는 우선주도 찾아보시면 공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중간 배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기준일 이틀 전인 28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데요. 중간 배당 기준일은 이달 30일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선 배당락 전인 이달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6월 배당주는 대체로 기말 배당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연말까지 길게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배당 수익률은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인데요. 절대적 배당 수익률이 낮더라도 5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름 보너스로 불리는 6월 중간 배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증시가 떨어지는 만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대안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소중한 댓글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가주아!